저는 양지고를 졸업하고 타 대학을 다니다가 7월쯤 반수를 시작해서 이번에 이화여대 도자예술과를 합격한 이시입니다. 성적은 비밀입니다. 저는 타대학을 다니다가 뒤늦게 7월쯤 반수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7월 전에는 공부를 하지 않다가 7월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뒤늦게 시작한 거여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사탐 과목 위주로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미술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정식 입시 미술을 시작한 건 고1 여름방학 때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전부 풀타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때는 여기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만큼만 그리면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만큼만 그리면 과연 남들과 차이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그려내는 거 과연 남들이 못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더 예민하게 더 극강으로 그리려고 맘먹은 후부터 조금씩 서서히 그림이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재수 시작한 7월부터 연구작 좀 같이 하면서 한 달 뒤쯤 조금씩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이건 나 자신이다. 나는 정말 간절하다. 나는 남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마인드로 그린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눈물이 너무 많고 감정적인 성격이어서 한 장을 그릴 때마다 매 순간 슬럼프를 겪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안 그려지면 그냥 울고 마스크 다 젖어가면서 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별로인지 계속 의심하면서 점점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해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그림이 너무 안 돼서 여기 밖에 창가 구석에서 울면서 드로잉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재밌게 그려 라고 해준 말씀이 슬럼프 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슬럼프가 와도 그 텀이 조금씩 줄어든 것 같아요. 이대 유형에 관련해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림 안에서 어떤 조형 요소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나는 어떤 기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지를 작가 그림 안에서 그 많은 요소들을 찾으려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실기의 장점은 관찰을 많이 해서 그리려고 하는 것이고 단점은 스케치를 정말 오래 떠요. 거의 집착 수준으로 오래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실기 5대 수능 5인데 이번 2대는 반영 비율이 수능 60에서 실기 40이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기 1의 문제는 기체, 액체, 고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사물을 표현하시오였는데 이 문제는 1시간짜리 문제여서 막 묘사를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조형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림 속에서 좀 재밌게 각각의 요소를 보면 기체, 액체, 고체의 상황이 극적으로 연출은 되어 있지만 또 이 문제를 크게 봤을 때는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설정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 2 문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2022년의 풍경을 그리시오였는데 문제를 받자마자 2022년이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가 그림 한 장을 내 상상으로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 속에서 저만의 규칙과 기준을 지키되 정말 작가처럼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전부 사라지고 그 암울한 도시 배경 속에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 피부 느낌과 표정은 정말 사람처럼 리얼하게 또 막 머리카락은 도시 속 나무와 연상되어 보이게 저의 상상대로 재밌게 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봤는데 주변 그림과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완전 붙을 거라고 확신은 없었어요. 후회 없이 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선생님들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지금 당장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않고 항상 평가 노트 작성해서 그 막혔던 부분을 계속 학원 올 때, 갈 때, 잠잘 때 막 멍 때릴 때 계속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이려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 거가 좋은 요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의 그림보다는 나한테 집중하려고 했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도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풀어나갈지 정말 디테일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던 게 좋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한테 솔직한 것인 것 같아요.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는지, 어제 그림보다 못한 게 뭔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오늘 그림에서는 그 단점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정말 그 합격자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도 누가 옆에서 물어보면 정말 난 이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 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 부었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대 수업 중에 야수파의 시각으로 풍경화를 같이 엮어서 한 장을 그려내는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가장 제가 그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약간 고3 때의 나라면 뭔가 절대 시도해보지 못할 만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인의 장점은 쌤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 개인마다 개성있게 그릴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그 누구도 너의 그림을 따라올 수 없게 그려야 한다고 남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좋은 욕심을 심어주시고 근데 그렇게 개성있게 그리는 그림 속에서도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옆에서 계속 알려주셔서 정말 내가 입시가 아니라 거의 작품을 그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정말 사람인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입시 중에 자신과 싸우다 보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렇게 가장 지치는 순간에 그냥 이거 딱 한 번만 더 버티자 조금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더 고쳐서 시험장 들어가자 이렇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자신만의 그림 한 장이라도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